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첫 연사를 맡게 된 황윤태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연사를 맡게 된 게 아무래도 저희 실패에 대한 경험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는 데 있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학부 그 1학년 때가 2016년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학년단에 한 학년당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사실 뭐 한 5명, 10명 내외로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떤 도움을 받고 싶거나 굉장히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볼 곳이 없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싶을 때 뭐 VC들을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VC들을 만나서 어떤 것들을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IR을 피치해야 되고 MVP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팀 빌딩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제는 뭐 학교에도 이제 뭐 학부생들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창업에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조금이라도 공유해드리면 제가 했던 그런 좀 필요 없는 실수들, 그런 것들을 덜은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연사로 제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제가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그런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걸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했고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창업 전에 그 경험과 교훈들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 전에 이런 질문들을 해야지 실패를 확률을 줄이고 굉장히 올바른 길로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음과 같은 목차를 통해서 순서로 이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네, 우선은 저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서 창업을 관심을 갖게 된지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황윤태라는 사람을 저는 이제 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뭐 인류 영속에 필요한 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창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 오글거리긴 하지만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여러 가지 제 어렸을 적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좀 독실한 천주교 신자신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성당을 나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뭔가 그 죽음 뒤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며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 엄마한테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엄마가 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다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좀 못 믿었고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로 인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뭔가 좀 공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안이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나중에 위인전에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나를 회자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억할 거니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정말 어릴 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위인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뭐 방탄소년단처럼 노래를 잘하고 뭐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송강호처럼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뭐 메시처럼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에 대한 답은 저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어릴 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방금 전에 매실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축구가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지만, 사실은 100년, 200년, 뭐 1000년, 만년 지났을 때는 축구라는 스포츠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거기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 한들 사람들이 절 기억할 수 없어요. 절 잊혀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인류가 영속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다음과 같이 뭐 에너지,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 다음에 뭐 항공우주산업,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리고 식량, 그리고 금융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이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식량과 관련된 것 중에 가장 뭔가 혁신이 안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고, 저는 그게 양식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최근 이제 뭐 스마트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곡식이라던가 아니면 가축 같은 것들은 굉장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센서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AI로 굉장히 많이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양식 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해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혁신할 수 있는 게 있다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해왔고, 물론 실패라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포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똑같은 아이템을 하는 팀한테 저희가 만들었던 인터뷰, 네트워크,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다 인수인계하는 방식으로 해서 엑시트를 하고 다시 이제 대학원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연구실에서 이제 교통 예측하고 그다음에 교통을 최적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비트센싱이라는 회사를 돌아가서 이제 석사 졸업 후에 거기서 다시 이제 그 연구를 했던 것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윤태라는 사람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고, 지금은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스타트업에서 지금 엔지니어로 아마 활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가 어떤 사람이고 제가 어떻게 저를 정의내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가치관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그 이후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거기서 느낀 교훈들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2015년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제가 여기도 제 절친하는 고등학교 친구가 와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때도 이제 제가 위인전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됐었고, 위인전에 실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저는 물리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물리를 잘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 내가 기록에 남고 사람들이 날 기억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책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 첫 자서전인데요. 이걸 본 다음에 느낀 게, 내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거 말고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걸로 이제 스타트업, 창업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더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그 다음에 손정희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서 그걸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었구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보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기존에는 원래 물리학과나 수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갑자기 기사를 스크랩을 하셔가지고, 야, 윤태야, 요즘은 기업가가 되려면 산업공학과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포항공대 산업공학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이런 이제 창업가들의 영상이나 어떤 것들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서 만들었나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인가 이제 공부에 약간 손을 놓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공상들을 많이 하게 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살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서 다시 집으로 가는 구조였는데, 저는 이제 부산 1호선을 타고 이제 집을 왔어야 돼요. 근데 부산 1호선을 이제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노후화돼서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분들로 차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없애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이어폰을 만들면 내가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쉽게 말해서 이게 에어팟이랑 같은 아이디어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전 단순히 근데 고등학생인데 이거 만들어서 뭐 하냐, 그냥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아이디어까지만 내고 멈췄습니다. 그래서 상세 간섭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해야지 이런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후회가 되는 게, 제가 정말 고등학생이니까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특허라는 게 있나? 특허를 어떻게 내는 걸까? 누구를 만나서 특허를 내야 되지? 아니면 이제 내가 진짜 이걸 만들고 싶을 때 어디서 부품을 소싱해야 될까?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해야 되나?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어떻게 이런 기업을 만드는 거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 고민해보고 조금만 시도했더라면 제가 그 이후에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많이 시각들이 빨리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걸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씩은 있으실 건데, 꼭 창업을 아니더라도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기회비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입학했을 때 이제 산업공학과에 진학하고, 사실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왜냐면 산업공학이 분야가 너무 넓어서 어떤 사람은 금융하고 어떤 사람은 최적화하고 어떤 사람은 AI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도대체 무슨 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여름방학 때 이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관심이 있을 만한 분야를 다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각각 좀 유명한 논문들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BCI라고 하는 분야랑 AI 이런 분야들이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대충 이쪽으로 좀 잡아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공대에 베이스니까 아마
그런 고민들 많이 할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거 해야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까.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기술이 부상할지 모르니까 그냥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하시다가 나중에 또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게 제가 2010년에 이제 어떤 분야를 관심 있는지는 좀 정리를 했지만 막상 제가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나는 스타트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한번 스타트업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나한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팬시한 핑크빛 미래만 있을 거라 생각하고 스타트업을 찾아서 이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7년도 여름에 이제 핏투게더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제 인턴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핏투게더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GPS 기반 디바이스를 이제 저기 스포츠 브라 같이 보이는 저 옷에다 넣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 축구 선수가. 그랬을 때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선수들의 이제 역량을 끌어올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팀 자체의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이제 핏투게더가 직원이 4명이었어요. 대표, 그 다음에 이사, 그 다음에 팀장 2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초기 스타트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같이 인턴십을 한 사람 4명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구조거든요. 스타트업 인턴십이 4명인데 직원이 4명인.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일들이 뭐냐면 2017년 여름이 정말 더웠는데 저 옷을 입고 포항에 있는 축구장을 다 뛰었어요. 왜냐하면 GPS로 이 경기장 규격을 그려야지만 경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핏투게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한국축구협회랑 어떤 협약이 있어서 유소년 대회 하는데 이 서비스를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근데 그때가 포항에서 열렸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뛴 다음에 이제 선수들한테 이 옷을 입혀주고 디바이스를 넣어요. 그걸 끝나고 나면 이 땀에 다 젖어 있겠죠. 그거를 갖다가 세탁을 맡깁니다.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말려요. 그리고 디바이스는 빼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하나씩 유심을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내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스타트업은 약간 팬시하고 막 정장 입고 멋있는 거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축구복 입고 포항에 있는 축구장 다 끼고 있고 남들 입은 옷 빨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타트업을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서 이제 보면은 이제 당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팬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노가다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이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점까지도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맥킨지에서 발간한 이제 미래의 속도라는 책을 어떻게 제가 주워 읽게 되는데 이 책에서 뭐 다음과 같이 뭐 신흥국이 개발될 거고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될 거고 그리고 고령화가 더 진행될 것이며 세계화가 더 진행될 거다. 뭐 이런 네 가지 트렌드를 기반으로 세상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이 4가지에 해당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거기 가서 또 그리고 임팩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네, 그러다 와중에 지금은 아마 없을 건데 포비라고 해서 이 포항공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포항공대 동문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어떤 단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회장이었던 형이 저랑 굉장히 절친한 선배랑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자리를 가면 안 되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동문회사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킹 자리에 초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옆에 계신 분이 계속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잘 들어보니까 우리가 베트남에서 코트라랑 같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센서 만드는 회사인데 자율주행도 할 수 있고 헬스케어도 할 수 있고 낙상 뭐 해서 이제 뭐 노인들을 위한 센서도 만들 수 있다 하는데 이 4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건 내 삶에서 꽤나 큰 기회인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그때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요. 저 무조건 여기서 일하고 싶다. 저 진짜 가겠다 했는데 보통 다 뭐 학부생들 그게 좀 띄워주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연락처만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의 대표님이 이제 사실 이제 다음 보여드릴 이제 비트센싱의 이재은 대표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년도에 나만의 분야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1년 동안 휴학기를 때리고 이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019년 1월 15일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미 휴학기를 낸 상태였어요. 제가 인턴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회사가 이제 현금이 떨어지는 데스밸리라는 구간을 진입한 시기여서 현금이 없어서 저를 채용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가서
이재현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3월이나 4월쯤에 올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한 3, 4개월을 놀아버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제가 무급으로 일을 하겠다. 그냥 제발 일 좀 시켜달라. 저는 지금 이걸 배우고 경험을 해야 돼서 휴학을 한 거니까 돈 필요 없다 해서 했는데 근데 그러고 이제 제가 면접을 보고 돌아가는 와중에 이제 이재현 대표님께서 이제 문자로 내일부터 출근해라. 그래서 혹시 안 갔으면 오늘부터 일하면 안 되냐라고 하신 거예요. 월급 주겠다. 근데 저는 이미 퇴근하고 있는 중이어서 죄송하다 내일부터 출근하겠다 해서 이제 2019년 1월 16일부터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서 1년 가까이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당시 이제 비트센싱이 딱 설립된 지 딱 1주년 때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웹페이지가 있는데 도메인만 있고 아무런 자료가 없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브로셔나 이런 자료도 없었고 그 다음에 홍보 영상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제가 그걸 해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 사수도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1월 16일 날 제가 입사를 했는데 3월 3일이었나 3월 4일까지 모든 전시회 자료 그 다음에 뭐 웹페이지 그 다음에 홍보 영상을 다 만들어서 3월 4일까지 전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하루에 한 3, 4시간 자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일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한 달은 아니고 한 4주 정도 일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전시회도 만들고 홍보 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 디자인 해가지고 제가 코딩 하진 않았지만 외주를 맡기고 해서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많이 느꼈던 게 기존에는 사실은 뭐 하루에 뭐 8시간 자면서 한 8시간, 10시간 공부하잖아요. 뭐 직장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굉장히 압축된 시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일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일이라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구나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 또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 카이스탄 친구였는데 갑자기 자기가 창업을 했다면서 서울 오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지낼 곳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낼 곳이 없는데 또 월세를 찾기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내가 너랑 좀 며칠 지내겠다 하더만 한두 달 정도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월세는 엠빵을 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이 친구가 그때 그렸던 그림이 어떤 거였냐면 음성인식 AI를 만들어서 음성인식 AI를 세상에 제일 잘 만들겠다. 그러면 그걸 만들게 되면 내가 음성이 필요한 데는 내가 다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나이브한 생각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친구는 지금 똑같이 음성 AI를 하는 휴멜로라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랑 살면서 뭐 인터뷰도 막 다니고 스타트업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좀 보면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떤 한 VC에 서울대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데모데이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 서울대 친구들의 데모 발표를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게 뭔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대생이니까 뭔가 창업 이렇게 생각하면 기술 창업 뭐 AI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 가보니까 여학생 4명인가 와가지고 귀걸이랑 뭐 반지랑 목걸이를 팔겠다는 거예요. 20대 형들을 위한. 그래서 저희는 쟤들 뭐 하는 건가 싶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신사라는 회사도 사실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이란 블로그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술이 다가 아닌데 굉장히 오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부디 여러분들은 그런 나쁜 생각을 통해서 좀 매몰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와던 와중에 제가 사실 비트센싱에서 이제 학사 병특을 하고 싶었어요. 학사 신분인데 3년 동안 이제 이제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복무를 대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게 학사 신분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이 일 하다가 아니면 또 저 일 하다가 아니면 또 다른 일 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학사 병특을 하게 되면 그 3년 동안 저만의 분야를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쌓기는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사 병특을 해야겠다. 석사 정도의 그래도 전문성이 있으면 내가 병특을 했을 때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나만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원을 갈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또 이 데이터 자본주의라는 책을 어떻게 주워 읽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제가 많이 했던 고민이 내가 결국에는 뭐 AI나 데이터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AI랑 데이터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한 AI 랩에서도 연구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통 관련
어떤 최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제를 하는 연구실이 있어서 둘 다 연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결국에는 내가 리서처로 남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업가가 되고 싶은 건데, 그랬을 때 리서처로 남는 것보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AI를 하시게 되면 AI 메소드 연구를 하시게 되면 같은 그 데이터 셋에 대해서 뭐 95%로 잘 되던 걸 99%로 끌어올리고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걸 많이 목격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리얼 월드에 있는 좀 더 복잡하고 사실은 좀 워킹을 잘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 처리하고 있는 게 내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커리어나 소신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야 여기가 좋다더라 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걸 선택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연구를 제대로 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해서 이제 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동경했던 그런 위대한 창업가들은 내 나이 때 뭐 회사를 만들고 맥킨토시를 만들고 뭐 페이팔을 만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을까? 굉장히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질투, 시기, 비교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와서 든 생각은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했고 저의 자존감만 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제가 많이 좀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와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 그분들이 이런 회사를 만들 때는 사실은 기술적인 우위가 없더라도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고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본인만의 스토리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뭐 그냥 자기만의 때가 있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윤태야, 내가 친구 중에 부경대에서 양식업을 전공한 친구가 있다. 그런데 이쪽이 혁신이 안 일어나고 뭔가 스마트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추천했고 그 분을 제가 만나 뵙게 되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뵀을 때 양식업에서 진짜로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경대에서 양식업 석사 전공을 하고 있던 친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해수에서도 이제 하드웨어를 잘 쓸 수 있게 만든 연구실의 박사 과정생 그리고 저희 연구실 선배 이렇게 넷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리스크 없이 창업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 기술 창업을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제가 좀 고려를 많이 못했던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이 강연을 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기도 한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어쨌든 양식업이라는 게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속적으로 존재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 못했어요. 어떤 거냐면 사실 모든 창업은 99%의 창업은 실패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양식업에서 10년, 15년을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다고 치면 제가 다른 도메인으로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거기서 경험했던 것들이 사실상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는 뭐 35살 황윤태, 40살 황윤태가 사실상 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경쟁력을 잃더라도 제가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였다면 제가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게 되었고 그게 가장 주된 원인이고 그리고 이제 마켓이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광어 양식이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생산만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1조를 가진다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꿈의 크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광어 양식을 제가 뭐 진짜 독점을 했다 이걸 스마트화하는 거를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다음 스텝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스텝 넘어가는 게 뭐 연어라던가 아니면 넙치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가자미류 다양한 것들이 될 텐데 그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트랜스퍼가 잘 될지가 의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들었던 기술을 기반으로 거의 비용이 하나도 없이 거기서도 워킹을 해야지만 제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구조거든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내가 뭐 5종 10개를 하고 싶을 때 10배의 노력을 들이고 10배의 비용을 들이고 10배의 사람을 쓴다면 사실상 그거는 워킹을 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팀이 좀 약간 Y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다른 두 분은 졸업을 이제 준비하시게 되면서 이제 좀 다 멀어지게 됐고 근데 그랬을 때 제가 혼자서 이 팀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사항을 묻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하고 있던 거였죠.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도 노력을 하시고 했지만
스타트업을 할 정도의 열정이라든가 관심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이 미션에 똑같이 공감하고 있던 팀한테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고 엑시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목표는 지금 제 과정은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졸업을 하고 다시 비트센싱으로 가서 교통량 예측과 어떤 컨트롤하는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저만의 뭐 도메인과 기술적 우위와 시기가 맞을 때 아마 창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창업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실패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들을 제가 공유했는데요. 이제는 그 교훈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하시기 전에 꼭 하셨으면 하는 질문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셨을 때 창업의 실패 확률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그런 필요 없는 기회비용들을 발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첫 질문은 이게 굉장히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질문 같아서 굉장히 식상하실 텐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 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명확하게. 뭐냐면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가에 대해서 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치랑 목표랑 적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는 뭐 영속적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 거고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어쨌든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잘하는 거는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뭐 공부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랑 다른 답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에 뭐 꼭 창업이랑 다른 것을 이제 지향을 하면서 창업을 하겠다고 이제 바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꼭 빨리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가 창업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나시면 이제 좀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어떤 고객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랑은 사실 미디어 산업은 아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창업이라던가 미디어는 아예 안 맞아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정말 핫했던 토픽이 사실은 일주일만 지나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한 사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뭔가 하나를 깊게 해서 뭐 좀 꾸준히 해가지고 어떤 저만의 분야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그렇게 새로운 것에 좀 반응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창업보다는 기술 창업에 맞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B2C보다는 좀 B2B 산업에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B2B 같은 경우에 조금 그래도 그 고객들의 니즈가 좀 고정돼 있고 좀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여러분도 뭐 각자 적성에 맞는 그 팀에서 가장 잘하는 것들을 하나씩 맡아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팀에서 적성이 어떤 게 잘 맞는지도 조금 공유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스타트업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회비용을 감당할 만큼 본인한테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또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99%의 스타트업은 망하니까요. 저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스타트업을 하게 되시면 높은 확률로 실패를 하실 거예요. 원래 그렇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루고 그 스타트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말 본인한테 크게 가치가 없다면 실패했을 때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템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제가 이제 학교에서 창업을 하겠다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뭐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거예요. 30억에서 50억 정도? 많으면 100억 정도의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평생 떵떵거리며 살겠다. 파이어족으로 살겠다라는 건데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99%의 확률로 실패하는 일이고 그리고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서 엑싯을 원할 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본인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가치가 1000억이고 내 지분이 한 30% 돼서 내가 300억을 벌 수 있는 상황이야. 하지만 그 누구도 매수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어떤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투자나 아니면 장사
개인 사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훨씬 더 실패 확률도 적고 훨씬 더 본인한테 맞는 게 아닐까. 왜냐면 뭐 투자,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 팔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고, 또 장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캐시플로우가 보이고, 개인 사업도 좀 덜 리스키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꼭 내가 원하는 목표를 스타트업으로만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스타트업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창업을 했고, 또 뭐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타트업에 적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냐면, 정말 뭐 일론 머스크나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해야 된다고. 근데 정말 100시간 가까이 일하시더라고요.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무 데서나 막 발생해요, 문제가. 뭐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고객들이 뭐 클레임을 걸든, 기술적으로 뭐 특허에 관련해서 뭐 소송이 걸리든, 정말 아니면 뭐 같이 했던 코파운더가 법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든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어났을 때 정말 소방관이나 아니면 응급실 의사처럼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시지 못하더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좀 초기인데 좀 잘 될 것 같은 스타트업이 있으면 거기서 꼭 일을 한 6개월에서 1년 해보시고, 아, 나는 이렇게는 일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빨리 그 스타트업에 대해 생각을 접으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사실 저는 스타트업이 약간 인디언 기후제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하는 말은 다 맞아요. 다 좋은 비전이고. 근데 문제는 그걸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분 체력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쿠팡토스 마켓컬리, 당근마켓,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스타트업이잖아요. 이게 언제 설립이 되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 추측이라도 그냥. 여러분, 네? 네? 다 2010 초반에요? 네, 맞습니다. 대충 일치하는데요. 쿠팡이 2010년이고, 토스가 13년, 마켓컬리 14년, 당근마켓 15년이에요.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정도 됐을 때, 우리한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느끼고, 아, 정말 잘 성공하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한 일을 10년 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10년 동안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타트업을 시작하실 때, 아, 나 진짜 이거 10년 할 수 있겠나? 15년 할 수 있겠나? 라는 걸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꼭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일을 10년 하는 게 있고 20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20년 하게 되면 기회가 뭐 정말 산술적으로 보면 2배 더 많은 거겠죠? 제가 이 워렌 버핏의 이제 워렌 버핏의 이 넷월스를 가져온 이유가, 이 할아버지가 사실 대부분의 돈을 번 게 60살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일을 오래 할수록 사실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시작하신 스타트업이 정말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인가 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회비용을 치렀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래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게, 어떤 재무적으로 대전제가 기업이 계속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무한 게임 참여자와 유한 게임 참여자의 선택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게임 이론에서 나온 건데,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보고 말 사람들한테 사실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대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뭐 분반 친구들, 아니면 교수님, 아니면 뭐 가족들, 오래 볼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친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좋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 게임 참여자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장기적인 텀으로 시각을 가지게 돼야 되고, 그러려면 또 스케일업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팔면 되겠지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짤 아마 아시는 분들 나이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통 이제 VC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팀이 경영학과 3명이서 모여서 온 팀이거든요. 그래서 들은 말이 내가 피칭은 내가 할 건데
누가 프로덕트를 만들래 했을 때 경영학과 3명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보적인 역할, 예를 들어서 내가 피칭을 잘하고 내가 뭐 돈을 벌어올 수 있겠어. 그러면 반대로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돈이 진짜 엄청 많다든가, 아니면 남들은 가질 수 없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 주변 사람들은 공대생끼리 창업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부디 공대생들끼리만 창업을 하려 하지 마시고 뭐 종합되어 있는 그런 경영학과라든가 다른 경험을 쌓인 사람들도 좀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기술이 그 문제를 필요한 데 있어서 꼭 필요한가라는 걸 생각 안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망치를 든 사람은 다 못으로 사람한테는 모든 것들이 다 못으로 보인다는 것처럼, 사실은 그 그러니까 그 기술이 필요 없는데 불구하고 그 문제를 푸는데 무조건 이 기술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실은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좀 스스로 좀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주변에 후배들이 물어보면 제가 답하는 건데, 프로블럼 솔버랑 머니메이커는 다르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맥도날드가 돈을 어떻게 버시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냥 햄버거 팔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햄버거로도 돈을 벌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부동산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맥도날드에 이제 점포를 낸 다음에 거기에 그 점포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햄버거를 계속 팔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월세 같은 형태로 받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공대생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사실 공대생들을 잘하는 거는 이제 프로블럼 솔빙을 잘하는 건데, 사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머니 메이킹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떻게 프로블럼을 솔빙할 건지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머니 메이킹을 하실지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프로덕트고, 프로덕트보다 더 중요한 게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는 게 이 파운더라는 영화거든요. 이 레이 크루기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맥도날드를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이거를 비즈니스를 이제 스케일업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정말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프로블럼 솔버라고 하는 이제 내용과 그다음에 머니메이커라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요. 긴 시간 동안 재미없는 내용인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